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시종일관 침울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공항에 들어선 손흥민. 갑자기 날아든 엿 세례에도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엿을 먹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뭐 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그런 성적을 가지고 16강을 못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대한민국 선수로서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시안 게임을 얘기하는 거는 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 후반부에서 손흥민의 런던 올림픽 좌절은 함부르크나 선수 측의 차출 거부가 아니라 홍명보가 탈락시켰고 협회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팬이라면 당연히 아는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클럽, 심지어 손흥정 씨가 차출 거부를 했다는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셨고, 영상 후반부에 관련 내용을 다뤘기에 제목만 보고 올림픽은 손흥민이 원하지 않았다는 댓글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선 가짜 뉴스를 10년이 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전달했지만 해당 댓글들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키커지를 인용한 손흥민의 올림픽 차출 거부는 네이버 실검에 올랐던 거대한 뉴스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측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가짜 뉴스를 정정했던 언론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여기에는 스포츠 경향의 김기범 기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함부르크 데뷔 전 데뷔골을 목격하고 문전 앞에서 익숙한 홈런이 아니라 키퍼를 제치던 10대 선수의 멘탈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고, 그가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었으면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박지성이 은퇴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를 고민하던 평범한 축구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싸이월드를 비롯한 그의 정보들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고, 관련 기사 또한 습관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제 눈에 손흥민 측 인터뷰가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2012년 당시 손흥민은 결국 한국 최고의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버 실검에 오른 기사들만 접할 수 있었고, 결국 손흥민 차출 거부라는 가짜 뉴스를 읽은 사람들에 비하여 정정 보도를 읽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민감한 상황에 대해 손흥민이 이후 따로 언급할 일도 없었으니 어찌 보면 12년이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최초 보도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은 사실 확인을 안 했다, 이전에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지금부터 홍명보의 손흥민 외면에 관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명보는 한국과 스페인의 A매치를 현지에서 봤고 2012년 6월 1일 귀국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U23 팀보다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A대표팀이 당연히 상위입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인천공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인 대표팀 선수 중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지동원, 손흥민에 대해 혹평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칭찬해줄 선수들이 없었다. 지동원은 경기 감각이 아쉬웠고 손흥민도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동원과 포지션 전환도 원활하지 못했다. 당시 최강희 대표팀 감독은 대한민국 모든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A팀을 선발했고, 손흥민은 20살의 나이로 당당하게 공격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연령별 대표팀 감독은 성인 대표의 능력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홍명보가 속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기자들 앞에 선포한 이유로 추측되는 것은 당시 박주영 선발이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기사에서조차 손흥민을 혹평하는 내용 앞에 전방 공격수의 부진이 박주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주영은 모나코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 병역 연기 논란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병역과 관련한 사항은 축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협회나 홍명보 감독이 아무 설명 없이 박주영을 데려간다고 발표하긴 축구팬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박주영은 모교인 고려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홍명보 감독은 묘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당시 최강희 대표팀 감독은 박주영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선대 홍명보는 박주영과 연락이 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주영의 생각을 듣고 의논을 할 것이란 표현은 당시 홍명보 감독에게 박주영은 후보가 아니라 내정이었고 중요한 건 박주영의 의사였습니다. 이임생의 삼고초려가 스쳐 지나갑니다. 해당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수비와 스위칭이 약하다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전방 자원으로 손흥민은 불충분하고 박주영이 꼭 필요하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김동섭, 김현성 같은 K리그 자원들은 벤치에 있던 시간이 길어 차출을 꺼려했지만 아스널에서 2경기에 출전한 박주영은 장기적인 플랜의 하나로 생각해왔다. 분명히 밝혔으며 유일한 걸림돌이 병역 논란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출전하고 있었고 분데스리가 U20 외국인 선수 중 득점 랭킹 1위를 달성했으며 병역 논란마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감독의 못한다 한마디면 논리는 삭제되는 것이 축구판입니다. 결국 박주영은 병역 논란의 피해자였지만 홍명보 감독의 삼고초려에 마지못해 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자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지며 런던 올림픽 최종 명단에 승선했습니다. 다른 공격수들이 부족하니 박주영이 국가를 위해 나와야만 한다는 구세주 이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종 명단에 탈락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분데스리가를 시청하는 팬들은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손흥민의 올림픽 탈락이 선수 측의 의지였다는 기사가 네이버를 뒤덮었습니다. 일부 코어 팬들 입장에선 홍명보와 협회 비판의 동력을 이었고 나머지 보통 팬들 입장에선 손흥민이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한 건방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감히 올림픽 대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찬 전대미문의 20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축구를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쾌한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기봉 기자는 부랴부랴 손흥민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협회는 아예 함부르크 구단에 차출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클럽의 차출 거부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춘천에서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던 불과 20살의 손흥민은 쏟아지는 비난들에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지금처럼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스타도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는 절대 감독의 결정에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이 못한다는 선수가 아니다 나는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던 어린 선수가 오히려 애국심도 없고 자기 자신만 아는 선수로 욕을 먹고 있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왜 안 뽑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인터뷰는 당연히 불가능한 손흥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정말 이기적인 선수였다면 오히려 올림픽에 더 목숨 걸었어야 합니다. 무려 축구 종주국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몇 경기와 비교가 안 되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경기장들이 배정되어 있었고 애국심 넘치는 선수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아는 선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사인의 예비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완전 탈락했습니다. 키커즈에 가짜소스를 넘긴 사람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어린 선수를 짓밟았고 이득을 본 대상은 협회였습니다. 국가적 유망주의 탈락에 협회가 아닌 선수 본인이 비난받는 사상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이긴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가짜였습니다. 성인팀에는 선발되지만 U23팀에선 탈락하는 곳 한국 축구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올림픽 동메달과 함께 완전히 잊혀졌고 병역 논란에 있던 박주영은 영웅이 되었고 그를 설득한 홍명보는 국가적 명장이 되었습니다. 과정이 더러워도 결과만 깨끗하면 된다는 국가가 있다면 저는 그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개인 커리어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는 국가를 버린 선수로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이 피해를 폭격했고 대한민국 축구인 누구도 그를 명단에서 탈락시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 되었고 안면이 골절된 상태로 월드컵 참전을 결정하며 남긴 말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국가대표를 향한 그의 뜨거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표팀에 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명예와 돈을 벌고 있지만 모든 차출에 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상을 안고 있어도 A매치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릴 때는 올림픽을 거부하더니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렸다. 차출 거부할 땐 언제고 가식적이다. 이게 가짜뉴스의 무서움입니다. 그가 평생 보여왔던 진실이 단 한 줄의 가짜 때문에 십수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겐 의심받고 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정보가 과연 진실일까 의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앞서 가짜뉴스를 정정하던 손흥민 측이 남긴 말에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성인 대표팀 차출과 관련해 한바탕 큰 곤혹을 치러 조심스러운데 사실과 다르게 와전돼 당혹스럽다. 여기서 말한 지난해 곤혹은 바로 손흥정 씨의 공항 인터뷰 논란입니다. 이 또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손흥정 씨가 당시 언론을 기피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론이 흥민이 말고도 일부 선수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보도를 한 것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가 아들 차출을 거부했다고 파문이 났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당황하는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었습니다. 그 속의 과정은 쏙 뺐습니다. 섭섭했고 더는 언론에 협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오지 않은 기자분이 마치 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 마냥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흥민이는 대표팀에 들어갈 수준과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의 대표팀은 벤치 자원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전력감이 앉아야 합니다. 당시 흥민이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를 무시했다면 흥민이가 들어갈 수준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 전 그 기사를 쓴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를 높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을 생략하지 말고 제 의지와 다르게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전 지금도 흥민이에게 늘 겸손을 강조합니다. 언론에서 대들보라고 묘사해도 말로만 대들보가 되면 안 됩니다. 늘 태극마크에 자부심을 품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생활해야 흥민이도 대표팀도 힘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흥민이는 대표급이 아니다는 한마디가 흥민이를 대표팀에 부르지 말라로 보도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손흥정은 아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출전도 안 시킬 거면 대표팀은 올 필요가 없다고 소리친 전임미답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애국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최악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들을 비호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월클이 아니다고 겸손해라며 쇼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손흥민 선수 생활 내내 손흥정 씨는 실제 손흥민보다 아들을 낮게 표현해왔습니다. 겸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손흥정 씨가 20살 손흥민을 향해 대표급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발언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 문장을 차출 거부로 표현했습니다. 역시 네이버 실검에 올랐습니다. 감히 대표팀을 향해 선수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가짜가 소스이므로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2024년 지금까지도 손흥정 씨는 아들의 대표팀 차출 거부를 했던 사람으로 어딘가에서 욕먹고 있습니다. 위에 보신 인터뷰와 흡사한 내용을 손흥정 씨는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역시 최초 보도를 봤던 사람들에게 전혀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실검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고 차출 거부라는 강력한 키워드에 비해서 정정 보도는 파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내일 영상 댓글에는 또 분명 손흥민은 올림픽 거부했던 사람, 손흥정은 아들 차출 비판했던 사람이란 댓글이 보일 것입니다. 12년이나 지속되었기에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런 댓글을 보신다면 꼭 스포츠 경향 김기동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라고 전달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손흥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최소한의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대표팀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수가 애국심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되는 국가? 그런 나라에 봉사할 가치가 있을까요? 여론이란 무섭습니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권에서 제 영상 댓글창에는 100%에 가까운 반대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잘 됐다고 답했습니다. 축구팬은 국민의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홍명보는 2002년의 영웅이었고 협회가 홍명보를 밀어붙인 이유 또한 납득됩니다. 프로세스가 무시되고 불공정하게 내정된 감독 선임권에 보도와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월드컵에만 축구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촛불 집회를 하자고 말하지만 동력이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무섭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신념을 가지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차출 거부했다고 믿는 사람들, 홍명보의 2002 승부차기로 인해 감독으로도 유능하다 믿는 사람들, 협회가 나름의 공정성으로 비싼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 국내의 인재를 등용했다 믿는 사람들,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할 말이 쌓여있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올림픽 못 간 게 선수 선택이 아니라 홍명보가 탈락시켰다는 정정 영상 하나 올린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축구 채널로서 다수가 믿고 있는 거짓이 있다면 앞으로도 주목하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거짓에 분노하고 거짓 신념에 당황하고 정의라는 단어에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채널에 계시길 기원합니다.